AV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렌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렌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렌즈는 카메라의 생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물체로부터 나오는 광선을 모아서 카메라 뒤쪽의 필름이나 CCD에 상을 만들어 투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카메라 렌즈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렌즈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렌즈를 구분하는 방법은 20mm 렌즈라든가 200mm 렌즈 같이 그 초점 거리를 직접 표현하여 분류하는 방법과 상대적인 초점 거리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의 이름만 듣고선 그 렌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렌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먼저 표준 렌즈는 사람이 보는 화각과 유사하며 우리가 흔히 쓰는 35mm 카메라의 경우 40mm에서 58mm 정도의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렌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50mm 이상의 초점 렌즈를 가지는 망원 렌즈는 먼 거리의 피사체 또는 피사체 사이의 장애물 때문에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50mm 이하의 초점 렌즈를 가지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에 담기지 않는 넓은 장면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요. 초점이 맞는 범위, 즉 심도가 깊기 때문에 매번 정확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 빠른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렌즈입니다. AV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에 대해선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광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 기능들이 알맞게 조절되면 좋지만 문제는 이 조작들이 영상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 셔터 스피드를 짧게 끊으면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된 것처럼 찍히고 조리개의 조작은 광량의 변화와 함께 심도의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셔터 스피드, 조리개 조작과 관련된 촬영 모드 중 스포츠 모드와 인물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스포츠 모드는 셔터 스피드를 가능한 짧게 끊어 움직이는 물체가 선명하게 찍도록 해주는 촬영 모드로 액션이나 스포츠 사진을 담을 때 방송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셔터 스피드가 짧게 끊어질수록 빛이 충분해야 제대로 찍히자는 점과 광량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빛이 모자랄 경우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개를 연다는 겁니다. 인물 모드는 얼굴을 클로즈업 할 때 얼굴만 포커스가 맞고 배경은 뿌옇게 처리하기 위해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주는 기능으로 인물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 비해 광량의 제한은 없지만 빛이 많은 야외의 대낮에는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스포츠 모드나 인물 모드 모두 광량이 많아지면서 셔터 스피드가 짧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적절한 조절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고 여러분의 사진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디오나 비디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UEBS 기술부로 문의 바랍니다. UEBS 기술부였습니다. AV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디지털 카메라의 불량 화소와 핫픽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결함 유무를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불량 화소와 핫픽셀은 카메라의 어떤 결함을 얘기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불량화소란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부품,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의 역할을 하는 부품인 CCD와 이미지 확인 등에 쓰이는 LCD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결함을 뜻합니다. 이들 CCD나 LCD가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 G, B 세 가지 색이 발광하여 표현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화소의 물리적, 전기적 결함 등으로 셋 중 하나 이상의 색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량화소라 하는데요. 이러한 불량화소는 사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 시 성능과 불량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반면 핫픽셀은 불량화소와 비슷한 원리로 생기지만 기계적인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량화소와 다릅니다. 즉, 어떠한 임의의 화소에 불량화소가 발생했다면 항상 같은 위치에 화소의 불량이 나타나지만 핫픽셀이 생긴 경우 여러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핫픽셀은 보통 사용 기간이 오래된 카메라 또는 셔터를 길게 설정해 노출이 길어진 경우 카메라 자체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픽셀이 기계적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라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결함을 잘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불량 화소와 핫픽셀을 디지털 카메라에 구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불량화소와 핫픽셀을 확인하는 방법은 즉석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카메라의 렌즈 캡을 닫거나 가리는 등 빛을 완전히 차단한 후 촬영에서 완전히 검은색의 이미지를 얻는데요. 그 후 촬영한 이미지를 확인할 때 항상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화소 이상을 불량화소로 의심하면 되는 것이죠. 화소의 이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몇몇 사진에서만 발견됐다면 핫픽셀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카메라의 불량 화소와 핫픽셀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불량 화소와 핫픽셀은 예전의 제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소중한 사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화소 발생 시에는 AS나 교환 등을 통해 불량 화소가 없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디오나 비디오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UEBS 기술부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UEBS 기술부였습니다.
AV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막상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면 뭘 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화소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소수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보시는 초보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초보님들이 쓰기에는 300만에서 400만 화소대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의 화소수를 쓰실 경우 포토 프린트를 제외하고는 500만 화소대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다음으론 디지털 카메라를 사실 때 기기의 기능이 많은 것을 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촬영엔 연속 촬영, 기본 인물 촬영, 그리고 동영상 촬영과 후레쉬 촬영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러한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동영상 촬영 시 동영상 음성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능이 많을수록 장고장이 많으니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할 때 일반 카메라와 다른 점은 셔터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카메라의 경우엔 셔터를 누를 때 찰칵 소리와 함께 촬영이 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엔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디카를 사실 때 한번 촬영해 보시고 셔터감이 좋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충전지입니다. AA 사이즈나 AAA 사이즈의 일반 건전지가 들어가는지, 충전지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충전용 건전지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시면 나중에 야외 촬영 시 꼭 필요한 사진을 못 찍을 수 있으니까 잘 충전해 다니셔야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디지털 카메라를 고르실 때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밖에 노출이나 광각 디지털 줌, 셔터 스피드, 조리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차 사용하시면서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UEBS 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EBS 기술부였습니다. AV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HD TV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TV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HDTV란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의 약자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TV와는 달리 방송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전송량도 늘려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고화질 고음질의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TV입니다. HD TV의 경우 일반 방송의 7배 화질과 기존 2채널 방식이 아닌 5.1 채널의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려면 HD TV의 수신이 가능한 TV와 5.1 채널 사운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HD TV가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HD TV보다는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만약 DVD 플레이어로 DVD를 본다면 HD TV가 유용합니다. DVD는 고화질 고음질의 영상 매체이므로 HD TV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기존의 아날로그 TV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HD TV와 기존 텔레비전의 최대 차이점은 화면의 선명도를 나타내주는 주사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텔레비전의 주사선 수가 525에서 625선이라면 HD TV는 2배 이상 많은 1050에서 1250선으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느낄 수 있죠. 화면도 가로 세로의 비가 기존 텔레비전이 4:3인 데에 비해 5:3.3으로 규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TV보다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주사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적고요. 52인치 이상의 대형 스크린에서도 소형 화면과 같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음질 면에서도 CG 수준의 고음질이며 기존 스테레오보다 훨씬 뛰어난 5.1 채널이기 때문에 자연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선명한 TV와 함께 들리는 고음질의 입체 음향을 HD TV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HD TV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나 비디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UEBS 기술부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UEBS 기술부였습니다.